예, 반갑습니다. 6단원 화학변화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는 이 단원에 무엇을 배울 건지 한번 볼 건데, 지구에는 항상 굉장히 수많은 화학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몸속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구를 구성하는 물, 땅, 공기 등에서도 언제나 이런 화학 반응은 일어나고 있죠. 자, 이렇게 수많은 지구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화학 반응 중에 그나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화학 반응을 한번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연소 반응입니다. 연소 반응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바로 연소 반응은 먼 옛날 원시인이 불을 발견했을 때, 그때 바로 우리 인간이 바로 연소 반응을 처음으로 이용한 것이라 보면 됩니다. 연소 반응은 쉽게 말해서 물건을 태운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는데, 정확한 용어는 물질이 이것과 만나서 빛과 열을 발생시키는 반응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소 반응을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물질인 이것은 바로 산소입니다. 즉, 연소 반응은 산소와 만나서 빛과 열을 발생시키는 반응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곤 합니다. 자, 우리 인간은 과거에서부터 물질을 태우면서 연소 반응을 이용해 왔는데요. 지금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연소 반응이라 하면 바로 이런 화석 연료를 연소시키는 반응일 겁니다. 화석 연료라고 하면 석유 같은 우리가 자동차 엔진이나 전기를 발전하는 데 쓰는 에너지원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런 석유나 석탄, 천연가스 이런 화석 연료를 연소, 즉 태우게 되면요, 물과 이산화탄소와 함께 엄청난 에너지가 함께 발생하게 됩니다. 이 에너지를 우리가 자동차를 굴리거나 전기를 발전시키거나 하면서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한번 나타내어 보면, 화석 연료 더하기 산소, 연소에 필요한 이 산소를 넣어주면 이것이 물과 이산화탄소로 바뀌는 반응, 이런 식으로 줄여서 적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계속 배우게 될 화학 반응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화학 반응식을 자유자재로 쓸 줄 알아야 합니다. 자, 화학 반응식은 화학 반응을 알아보기 쉽게 표현한 식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라면을 끓인다고 해볼까요? 자, 라면을 끓이기 위해 뭐가 필요하죠? 라면과 그리고 물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글지글 냄비에 넣고 잘 가열해지면 짜잔 하고 라면이 만들어지게 되죠. 화학 반응식은 이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화살표의 왼쪽 부분에 이제 요리 재료, 즉 화학 반응에서는 반응 물질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살표의 오른쪽에는 만들어지는 요리, 화학 반응에서는 생성 물질을 적어주시면 되는 것이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탄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진다. 이것을 어떻게 화학 반응식으로 적을까요? 탄소 더하기 산소가 화살표 찍 바로 이산화탄소가 된다. 이런 식으로 화학 반응식을 완성할 수 있는데, 이걸 한글로 적으려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외국 사람들을 알아볼 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원소 기호나 화학식으로 적어주면 되는데, 탄소의 원소 기호는 C, 그리고 산소 같은 경우 O지만 자연에서 산소는 항상 O2의 모습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화학 반응식에서 산소를 적으라고 하면 대부분 이 O2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C 더하기 O2가 이산화탄소의 화학식은 CO2 이렇게 적을 수가 있죠. 자, 이 밑에 완성된 이게 바로 화학 반응식, 탄소와 산소가 반응해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식이라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보면 두 번째로 우리 지구상에서 중요한 반응이 광합성입니다. 자, 광합성이 무엇입니까? 식물이 빛을 받아서 스스로 자기가 먹을 양분을 생산하는 것이죠. 인간은 양분을 음식을 먹어서 섭취해야 되지만, 식물은 햇빛만 있으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스스로 만든 양분을 자기 스스로 먹고 식물은 무럭무럭 자라는 것이죠. 굉장히 편리할 것 같죠? 자, 광합성은 식물에서 빛에너지를 이용해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반응입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서 배운 화학 반응식을 광합성에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자, 뭐가 필요합니까? 식물이 광합성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물이 일단 제일 처음 필요하고요.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필요합니다. 물과 이산화탄소를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둘을 화학 반응시켜주면 포도당과 산소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광합성의 화학 반응식이고, 이걸 화학식으로 적어보면 물의 화학식은 H2O입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화학식은 CO2입니다. 이 두 개가 더해져서 포도당의 화학식 C6H12O6 1대 2대 1로 탄소, 수소, 산소가 1대 2대 1로 결합되어 있는 포도당과 그리고 산소의 화학식인 O2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게 바로 광합성의 화학 반응식입니다. 자, 화학 반응식을 더 아시는 분들은 앞에 개수라는 것을 더 넣어줘야겠지만 지금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진 않고 일단 화학 반응식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계속 하면서 얘기해주는 이런 물질들마다의 화학식은 웬만하면 그냥 외워두시고 있는 게 공부를 하시는데 굉장히 편리할 겁니다. 자, 마지막 화학 반응 중 하나가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했던 바로 철의 재련 반응식입니다. 자, 철의 재련이 무엇이냐? 자, 일상생활에서 철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광산에 가서 철광석을 구해야 되죠. 자, 하지만 여러분들 이 철광석을 바로 철로 이용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철광석은 철과 그 주위에 산소들이 이렇게 따닥따닥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이 철을 바로 이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철만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 산소를 쫙 하고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이 산소를 제거하는 반응을 바로 철의 재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구를 쓰는데 이게 바로 용광로입니다. 자, 위에서부터 재료를 넣어주고 이것이 밑에 쭉 내려가면서 재련이 되는 건데, 넣어주는 물질을 보면 일단 철광석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코크스라는 물질이 들어갔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물질입니다. 철의 재련은 철광석, 즉 산화철입니다. 산화철은 산소와 철이 결합되어 있는 물질입니다. 이런 철광석에서 순수한 철만을 뽑아내는 반응인데, 반응식으로 적어보면 철광석, 즉 산화철에서 무엇을 더해주냐? 바로 일산화탄소를 더해주게 됩니다. 자, 일산화탄소에 대해서 설명하면 철광석과 함께 넣어주는 이 코크스로부터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코크스 같은 경우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바로 탄소, C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 코크스가 용광로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뜨거운 열에 의해서 산소랑 결합을 하게 되는데, 원래는 CO2가 만들어지는 게 정상이나 적당히 온도를 잘 조절해 준다면 바로 일산화탄소 CO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크스를 넣어서 발생한 이 일산화탄소와 그리고 함께 들어간 산화철이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식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산화철과 코크스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를 넣어주면 이것은 순수한 철과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얻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즉 이것은 산화철로부터 바로 철을 얻어내는 철의 재련 반응식이라 보시는 거죠. 자, 화학식을 적어 보겠습니다. 산화철의 경우 철의 화학식인 Fe 랑 산소의 화학식인 O가 결합한 Fe2O3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 산화철과 일산화탄소 CO를 넣어주면 이것이 순수한 철 Fe와 이산화탄소인 CO2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이 전체가 바로 철광석에서 산소를 뜯어내는 철의 재련 반응식입니다. 철광석에서 산소를 뜯어내는 재료가 무엇입니까? 바로 코크스입니다. 코크스에서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져서 철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이때까지 세 가지 반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연소 반응, 광합성, 철의 재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반응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반응은 산소가 관련되어 있는 반응이라는 건데, 연소 반응에선 산소가 반응물로 이용되고 광합성에는 산소가 생성물로 튀어나오고 철의 재련에서는 산화철에 있는 산소를 뜯어냅니다. 다음 시간에는 산소가 관여하는 반응인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